컴파일 할 때 컴파일 옵션 중에 보면은 이 사이즈를 지정해 주는 게 있어요. 그걸 지정해 주지 않으면은 OS에서 평균적으로 대략 그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이 정도의 공간을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기준 사이즈로 만들어져요. 근데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이 프로그램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 공간을 크게 하겠다 그러면은 옵션을 주면 그만큼 크게 할당을 해줘요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인트 메인이 실행되면 여기 팝을 하고 여기는 코드가 실행이 돼요. 그럼 코드가 실행되면 이게 이런 순서로 실행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sum이라는 펑션을 호출하죠. sum이라는 펑션을 호출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죠.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메인 실행되는 거랑 똑같이 이 로컬 변수하고 해가지고 이게 스택으로 들어가요. 그리고 여기에 대한 스택 포인트 이제 여기가 돼요. 그래서 이 안에서 로컬 변수 이런 뭐 sum이나 sum을 이제 액세스한다 그러면 sum은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제로 번지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로 번지로 계산해요. 제로 번지로 계산하면은 이거 계산할 때는 이 전에 있는 스택 포인트는 여기인데 여기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스택 포인트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값을 sum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.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됩니다. 그러면은 sum은 뭐 k 플러스 l 플러스 m 하면은 요 안에 있는 공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전역 변수에 있는 이 cnt 값을 레퍼런스 하면은 cnt는 여기 있는 주소로 여기 상대 주소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택 포인트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상대 주소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값을 사용을 하게 돼요.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전역 변수냐 로컬 변수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절대 주소로 변환해 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 또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게 돼요. 그리고 재밌는 건 스택이 이제 여기에 이 프로시를 수행하면서 스택이 여기에 쌓였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스택은 이 위에 그대로 남아 있죠. 그럼 여기 있는 IJ sum 이런 변수들은 여기서 액세스가 안 돼요. 그렇죠? 여기서 액세스할 수 있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것만 액세스가 돼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여기서 액세스 하려면은 방법이 sum 할 때 여기 그 파라미터 IJ CNT가 파라미터를 넘겨줬죠. 파라미터로 넘겨준 걸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 파라미터는 여기에 같이 만들어져요. 같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IJ하고 여기 있는 IJ는 다른 값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 이 펑션에서 IJ 값을 바꿔도 여기 있는 IJ가 바뀌는 거고 여기 있는 IJ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C에서 펑션 콜했을 때 여기서 이 파라미터에 있는 값을 바꿔도 안 바뀌죠. 근데 여기에 이제 넘길 때 이게 IJ가 아니라 I의 주소, 그러니까 ampersand I 해가지고 주소 값을 넘겨주면은 요 주소는 여기랑 같은 거를 가리키죠. 근데 그 주소는 여기서도 여기 있는 주소가 아니라 이거를 주소로 해석해가지고 또 딴 데 어디를 가르쳐요. 그래서 주소 값을 넘겨줬을 경우에는 그 주소에 스타 붙여가지고 그 값을 바꾸면은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변수를 갖다 바꿀 수가 있죠. 근데 그거는 원래 그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소 값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소 값을 바꾸면은 여기에 있는 주소 값을 바꾸는 건데 실제 효과로는 이제 여기 있는 값이 같이 넘어서 같은 메모리를 쉐어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값이 바뀌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C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행하다가 여기에 리턴을 하게 되죠. 그 리턴을 하면은 이렇게 add에서 실행해서 끝에 리턴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팝이 돼가지고 이게 없어져요. 없어지고 이쪽으로 리턴되는 거죠. 이쪽으로 리턴되고 메인이 이제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한 게 힙 데이터 메모리 엘로케이션을 할당을 받죠. 메모리 할당을 받으면은 요거는 힙에 이 메모리가 잡히게 돼요. 그래서 힙 포인트는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리턴 되면서 이 메인 프로그램의 스택도 이제 리턴이 돼서 이것도 클리어되고 없어져요.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이 프로세스 자체는 메모리에서 없어지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볼 때 이제 요거는 안 없어졌죠, 지금. 안 없어졌는데 요 프로그램 상으로는 요거를 이제 할당하고 프리가 없어요. 프리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이 메인 프로그램이 없어지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어요. 그럼 이거 메모리를 쓸데없이 잡아먹는 거죠. 다 쓴 메모리인데.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용어가 댕글링 포인터라고 그래가지고 메모리 포인터가 이제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인데 포인터를 잊어버린 거죠. 그래서 이 메모리는 영원히 가비지로 남아가지고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가끔 프로그램 쓰다 보면은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
엘로케이션 받고 풀이를 안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서 풀이를 안 시켜주면 메인 프로그램 끝나면은 이 프로세스가 전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가비지로 남아도 별 영향이 없는데, 이런 펑션에서 엘로케이션 받고 풀이를 안 시켜줬다 그러면은 펑션에서 리턴되면은 가비지 메모리는 남아있는데 메인 프로그램이 계속되죠. 계속되면서 이 펑션은 또 콜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콜할 때마다 이게 가비지가 쌓이는 거죠. 그러면은 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. 작아지다가 나중에 이제 메모리 없다고 에러가 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 쓰다 보면은 저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 안드로이드 폰도 그렇고 이 PC도 그렇고 막 프로그램을 막 실행하다 보면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그 프로그램을 죽였는데 끝냈는데도 메모리가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비지 메모리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건데, 그거는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거죠. 사실은 깔끔하게 메모리를 지워줘야 되는데 안 지워져서 쓸수록 이게 점점 느려지고 막 좀 동작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, 그 리부팅 해주면은 또 깨끗하게 잘 동작하죠. 그런 경우가 이제 메모리 엘로케이션 문제고, 특히 여기는 이제 그 말록하면 이거 로컬 메모리 엘로케이션이죠. 근데 메모리 엘로케이션 함수 중에서 말록 말고 gl록이 있죠. 글로벌 엘로케이션 함수가 있죠. 그러니까 글로벌 엘록 함수를 메모리 함수를 쓰면은 이 메모리 로컬 힙에서 이걸 엘로케이션 받는 게 아니라 OS가 갖고 있는 시스템 메모리에서 엘로케이션을 받아요. 그래서 그거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그 로컬로 엘록 받은 거는 메모리가 없어지는데, 글로벌로 엘록 받은 거는 이 프로시저가 끝나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윈도우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 쓰다가 좀 어설프게 짠 이상한 프로그램, 이상하게 뭐 동영상 플레이나 이런 거를 한번 실행시켰는데 실행시켜서 끝났는데도 막 메모리가 컴퓨터가 느려지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잘못 짠 프로그램이 실행됐다가 메모리 잡아먹고 끝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. 여기 이제 이런 프로세서 중에서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런 그러니까 하나의 예제 프로그램, 이거는 실제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, for i는 0부터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증가시키면서 sum 플러스 이퀄에서 add i에서 이 add라는 함수를 100번을 호출해 주는 거예요. 루프를 걸면서 100번을 호출해 주면은 여기 이 메모리 구조는 어떻게 바뀔까요? 처음에 이제 텍스트하고 데이터가 전역 변수 데이터가 있고, 이 메인을 콜하면 메인에 대한 스택이 여기 들어가죠. 이 상태에서 수행하다가 포해서 포할 때도 물론 스택이 하나 쌓여요. 그리고 sum equal add를 콜하면은 이게 실행되죠. 그럼 이게 이 변수하고 이 내용이 스택에 들어가요. 스택에 들어가는데 이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? 스택에 들어갔던 게 팝되죠. 팝되고 다시 또 콜해요. 다시 또 콜하면 이게 또 스택에 또 들어가죠. 그러니까 100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. 여기에 대한 변수들이. 근데 들어갈 때마다 여기서 넘겨주는 요 i값을 여기서 k로 봤는데, 요 k는 0부터 99까지 바뀌죠, 이게. 그러니까 처음 들어갔던 이 k가 0으로 들어갔다가 계산되고 나오고, 그 다음에는 1로 들어가서 계산돼서 나오고, 2로 들어가서 계산돼서 나오고, 이러면서 100번을 갖다가 이거 호출을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, 또 한 가지 재밌는 형태는 제기 함수 알아요? 리커시브 콜. 리커시브 콜은 펑션이 자기 자신을 콜하는 거죠. 유명한 펑션이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. 팩토리얼 함수. n 팩토리얼은 어떻게 디파인 돼요? 수학적으로. n 팩토리얼은 1 팩토리얼은 1이고, 그 다음에 n이 1보다 클 경우에는 n 곱하기 팩토리얼 n-1, 그러니까 n-1의 팩토리얼,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 되죠. 여기 함수 이렇게 디파인한 거예요. 원래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 그러면 1부터 n까지 다 곱해준 게 n 팩토리얼이죠. 그래서 만약에 100 팩토리얼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99 곱하기 100까지 곱한 건데, 팩토리얼이 늘어나면 엄청나게 숫자가 커져요. 기하학적인 그런 큰 숫자로 커지는 건데,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일단 간단한 함수를 계산하는 거는 for i는 만약에 n 팩토리얼이다 그러면은 for i는 0부터 n보다 작으면은 i를 증가시켜가면서 팩트는 팩트 곱하기 i 해주면은 순서대로 1부터 계속 곱해주죠. 그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, 이걸 이제 제기 함수, 리커시브 함수 형태로 만들면은 수학적인 공식 스타일로 쓰게 돼요.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. 그래서 k의 팩토리얼 계산하는 함수다 그러면은
if k가 1이면은 그 결과값에다가 k를 어사인해서 k를 리턴해 주면 돼요. 그럼 1을 리턴하는 거죠. 근데 1이 아니면은 f는 k에다가 k-1의 팩토리얼 계산한 거를 곱해주면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 팩토리얼이면은 100 곱하기 99 곱하기 98 곱하기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100 곱하기 99 팩토리얼 하면은 100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99 팩토리얼이니까 이거는 또 자기 자신을 또 콜하죠. 그럼 콜할 때는 이게 99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99 곱하기 98 팩토리얼을 콜하는 거고, 그럼 98 팩토리얼은 또 콜해가지고 98 곱하기 97 팩토리얼을 콜하는 거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그 호출이 돼요. 근데 이런 식의 함수를 프로그램으로 돌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다 들어가고, 여기까지 들어가고 썸에서 팩트 100을 콜하면은 이 팩트 100에 대한 게 스택으로 와요. 그렇죠? 올라오고 이게 리턴이 되면 이게 팝이 되는데 리턴이 안 되고 리턴 되기 전에 또 자기 자신을 또 콜하죠. 그럼 여기 그 팩토리얼 100에 대한 게 올라와 있는데 팩토리얼 99에 대한 환경이 밑에 또 스택으로 푸시가 돼요. 그리고 99 수행하면 98이 또 푸시가 되고, 이렇게 해서 스택이 100개의 스택이 쭉 쌓이는 거예요. 99부터 98, 97 해서 1까지 올 때까지 스택이 쭉 쌓이고 1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리턴이 되죠. 그럼 리턴이 되면은 1 들어왔던 게 팝이 돼서 없어지고, 그 다음에 리턴 되면은 2에 여기서 끝나니까 그 다음에 2에 해당되는 팩토리얼도 바로 또 리턴이 되죠. 그럼 또 팝 해가지고 100개가 쫙 팝이 돼서 없어져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개 스택이 쭉 쌓였다가 그 다음에 100개 스택이 차례로 그 끝에 거부터 해가지고 쫙 없어지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데,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코드는 100개의 코드가 여기 쌓이는 게 아니라 코드는 여기 하나만 있어요. 코드는 여기 하나만 있고 요게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100번이 실행되는데, 100번이 실행될 때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 환경은 여기 쌓인 팝에 있는 여기 푸시된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얘가 실행되는 거죠. 그래서 실행될 때 이 100개가 쌓여있지만 여기는 이제 100, 99, 98, 97에서 서로 다른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환경에서 요 코드를 실행하면서 리턴 되면은 팝되고 그 다음 것도 실행되고 이러면서 이제 100개가 쭉 쌓였다가 100개가 다시 쫙 없어지면서 계산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리커시브 함수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그 호출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. 좀 복잡한가요?